똑똑이들 안녕하세요. 유파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어떻게 하면 출산 후에 복근을 만들 수 있는지 비결을 공개하고자 영상을 찍게 됐어요. 출산 후에 복근 만들고 허리 얇아지게 하고 살 빼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핵심은 체지방 분해입니다. 체지방을 잘 태우는 몸이 되어야만 출산 후에도 복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플랭크나 크런치 같은 레그레이즈 같은 동작을 한다고 해서 복근이 어느 날 나오는 게 아니라 복근 운동을 해서 복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체지방을 분해를 해야 허리가 얇아지고 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출산 후에는 그냥 천역적보다 좀 더 빡세요. 왜 빡세냐면 호르몬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운동할 시간을 내기가 어렵고 또 식단 조절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더 빡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애를 돌보느라 힘드니까, 그리고 아이한테 모유 수유 해줘야 되니까 좀 더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절대 옛날 몸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조금 덜 쉬고 그리고 조금 더 배고프고 힘들어야지 살이 빠집니다. 이 정직하잖아요, 우리 몸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저의 루틴을 공개하도록 할게요. 저는 운동 같은 경우는 4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정확히는 한 5가지 경우의 수군요. 첫 번째로는 신랑이 퇴근을 한 다음에 그가 씻고 밥 먹고 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선 저희 아이의 수면이 들어가는 목욕 시작 시간 전까지 한 1시간 정도가 텀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때 얼른 나가서 뛰고 돌아오거나, 러닝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집에서 스태퍼를 타거나 산책이라도 하려고 애를 쓰고요. 두 번째 경우의 수는 목욕 타임 후에 이제 정말 진정한 육퇴 시간이 와요. 그러니까 목욕을 하고 마지막 수유하고 아이한테 어떤 일정한 수면 의식을 치러주게 되면 아이가 새벽 동안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거든요. 저희는 그 수면 교육이 좀 잘 돼 있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육퇴 시간이 생긴 거죠. 그 육퇴 시간은 한 7시, 저녁 7시 반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때 나가는 게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 겨울에는 이미 깜깜해져 있기 때문에 쉬고 싶고, 저도 하루 종일 애기 본 다음에 집에서 쉬고 싶지, 눕고 싶지, 나가고 싶진 않거든요. 그때 헬스장을 가거나 아니면 좀 러닝을 길게 하거나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고 있고요. 세 번째 경우의 수는 저희 엄마한테 저는 부탁을 해서 짧게는 뭐 한두 시간 정도, 길게는 두세 시간 정도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제가 화요일, 목요일 날 폴댄스를 가거나 아니면 등산을 좀 길게 해요. 그래서 등산을 할 때에도 이게 날이면 날마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타지 않고 똑같은 산을 2번을 타요. 독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우의 수는 집에서 아이가 토끼잠을 잘 때인데, 저는 지금 아기가 바로 옆에서 자고 있거든요. 보여드리면 따라랑 이렇게 자고 있어요. 그러면 아기가 토끼잠을 잘 때 오늘은 유튜브를 찍지만 평소에는 이때 스태퍼를 가지고 와서 아기를 보면서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얘가 잘 때 저도 이 시간에 자버리면 피로는 뭐 좀 풀릴 수는 있겠지만 저는 성향상 낮잠을 잘 못 자기 때문에 운동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5번째로는 주말에 신랑한테 부탁을 하고 폴댄스를 가거나 헬스장을 가거나 등산을 가거나 러닝을 하거나 최소한 산책을 하는 등 해서 운동 양을 좀 맞추고 있고요. 그래서 저의 평소 하루의 운동 시간은 짧게는 2시간 정도 하는 것 같고요. 다 합쳐야 한 번에 2시간은 못 합니다. 길게 하는 날에는 4시간도 하는 때가 있기는 해요. 그 다음에 운동을 언제 시작을 했냐면, 제가 10월 21일 날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런데 11월 10날, 그러니까 출산한 지 한 3주 정도 됐을 때 1대1 필라테스를 시작했어요. 조리원 나오자마자 1대1 필라테스를 시작해서 총 10회 받았습니다. 길게는 안 받고 주에 2, 3회 몰아서 받았어요. 그래서 몇 주 안 받은 거죠. 그럼 필라테스에서 뭘 배웠느냐? 흉곽 호흡법을 익혔어요. 물론 조리원에서부터 하고 있었지만
필라테스 선생님과는 흉곽으로 호흡하면서 제가 알던 운동 동작들을 하는 훈련을 했죠. 그래서 흉곽이 넓어지게 숨을 들이쉬었다가 좁아지면서 흉곽을 이렇게 조이는, 그때 다양한 동작들을 해주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4일 날, 즉 바로 며칠 뒤죠. 그러니까 저는 출산한 지 한 3, 4주 만에 바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했어요. 헬스장을 바로 갔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 출산한 지 6주가 되는, 즉 산욕기라고 불리우는 기간이 끝나자마자 러닝을 시작했고요. 12월 달에는 여러분께 증거로 보여드리다시피 매일 2만 보 이상을 걷거나 뛰거나 스태퍼 타거나 천국의 계단 타거나 했습니다.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2025년 1월 1일 새해 일출런을 나가서 54분대로 10km를 완주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거 혼자 간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상상을 하셔야 돼요. 주말이 아니죠. 1월 1일이니까 공휴일이죠. 공휴일날 신랑한테 아기를 맡기고 부탁하고 새벽에 일어나요. 아기를 위한 세팅을 다 끝내. 그리고 한 집에서 7시 몇 분쯤에 아침에 러닝 장소로 이동해요. 이동해서 뛰고 1시간 정도 뛰고 다시 이동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 루틴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이게 남을 정말 의식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나를 좀 우선시 둬야 됩니다. 자꾸 뭐 애기 핑계 대지 말고 날씨 핑계 대지 말고 1월 1일 날 추웠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봐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봐줄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맡기고 일단 나가십시오. 일단 나가서 뛰고 오세요. 그리고 제가 12월 10날 폴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욕기로부터 일주일 뒤니까 7주째네요. 출산한 지 7주째부터 폴댄스를 시작했어요. 물론 처음부터 쉬었던 건 아니에요. 막 손목 나갈 것 같고 무릎 나갈 것 같고 아작 날 것 같고 죽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운동 못합니다. 이 운동하면 무릎 나가지 않나요? 뭐 머리털 빠지지 않나요? 뭐 손목이랑 어디 아프지 않나요? 맞아요. 아파요. 엄청 힘듭니다. 하지만 살이 쪄가지고 우울해져. 그 우울한 정신으로 애기 봐. 그 애기한테 그 우울한 정서가 다 가. 그거보다 훨씬 나아요. 그리고 살이 빠지면서 몸이 가벼워지면서 제가 느끼는 게 우리 애기가 지금 거의 7kg 가까이 나가거든요. 놀라운 점은 애기가 3kg였을 때 오히려 손목이 더 아팠고요. 애기가 7kg이 된 지금 저는 살을 한 13kg 정도 뺐잖아요. 뺐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가벼워. 안 무거워. 그리고 제가 정신이 건강하니까 저의 이 건강한 정신으로 애기한테 좋은 영향이 가죠. 그러니까 애기 발달 단계도 빨라지는 거예요. 애기도 행복하고 자면서 낄낄대면서 웃으면서 자니까 오죽하면 제가 이 유튜브를 찍고 있겠어요. 이 정신에. 식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출산 한 달 전부터는 클린식을 시작했습니다. 출산하기 한 달 전부터 가공식품 다 절제했고요. 라면 먹던 거 다 끊었고 밀가루, 빵 이런 거 하나도 안 먹었고요. 단 게 먹고 싶으면 과일을 먹거나 아니면 그 대체당을 먹었습니다. 또 출산 전까지는 간헐적 단식은 안 했어요. 하지만 출산하고 나서 산후조리원 막바지부터 간헐적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기본 18시간 했고요. 요즘에는 길게는 20시간에서 22시간도 가능합니다. 특히나 요즘 결혼식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식 뷔페 먹을 일이 있다. 그러면 전날부터 딱 계획을 해요. 내일 결혼식이 있으니까 좀 많이 먹겠지. 그러면 내일은 20에서 22시간 간헐적 단식을 하고 첫 끼니를 뷔페로 먹자.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철저하게 세우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체중이 빠지는 속도는 느립니다. 저가 만약에 여러분 하시는 다이어트를 했다. 굶는 식의 다이어트를 했다. 그럼 저는 아마 제가 출산 동안 쪘던 20kg 다 뺐을 거예요, 벌써. 그런데 저는 여러분께도 인바디 딱 공개할 수 있어요.
근육량은 26kg이 넘습니다, 제가. 그런데 체지방은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근육량은 하나도 안 줄어. 체지방만 쏙쏙 골라서 빠지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정말 제가 지금 복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다 만들어 놨다. 체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체중은 제가 여러분보다 훨씬 많이 나갈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저를 만나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왜 애기 낳는데 왜 이렇게 살을 다 뺐냐? 어떻게 다 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배가 쏙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복근이 나오고요. 복근이 옛날처럼 선명하게 나오진 않지만 최소한 윗배만큼은 다 뺐습니다. 아랫배는 솔직히 말해서 남아 있어요. 그리고 복근도 아주 예쁘게 데피니션이 확실하게 나오진 않아도 옆에 11자로 나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것은 제가 체지방을 태우는 몸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빨리 빼는 거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빨리 빼봤자 처녀적에 입던 옷 못 입잖아요. 지금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임신하기 전에 입었던 옷을 입고 예쁜 옷 입고 또 배랑 허리랑 이런 것들 라인을 가다듬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위고비 이런 유혹 빠질 수 있어요. 물론 잘 사용하면 좋겠지만 단점은 뭡니까? 위고비 같은 약의 단점은 체지방도 줄이지만 사실상 근육을 더 많이 뺀다. 굶어서 빼는 다이어트가 되기 때문에 안 먹게끔 만들어주는 약이기 때문에 근육이 다 빠지죠. 그러면 약을 끊는 순간 미친 듯이 찌게 됩니다. 정석대로 제대로 가야 온전히 죽을 때까지 평생 내 몸이 되는 거예요. 평생 위고비 맞을 수 있어요? 그럴 재력이랑 그럴 몸이 된다고 보세요. 장 다 망가집니다. 결국에 내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단단한 마음 먹으시고 새해가 밝았으니까 예쁜 하루하루를 위해서 다시 노력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쁜 하루 되세요.